안녕하세요. 놀이체육 지도사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조인환입니다. 놀이체육 조금은 생소하게 다가오시죠? 놀이체육은 체육에서의 앞에 놀이를 교수학습 방법으로 쓰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체육활동의 하나입니다.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을 거쳐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놀이체육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이체육의 개념을 알기 전에 우리 체육 앞에 있는 이 놀이, 교수학습방법의 개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놀이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놀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입니다. 또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신체적, 지적 활동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활동 자체에 만족하는 행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활동 자체가 목적인 즐거움이 있고 자유로운 행동이며 동기에 있어서 자발성을 가지며 비조직적, 비지시적이지만 규칙 수용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에서 초월하고 모든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등의 특징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놀이는 즐겁게 노는 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노는 일을 놀이라고 하죠. 또 이러한 특징도 있네요. 활동 자체에 만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노는 것 자체로서 그 만족감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더러는 이런 놀이활동을 하다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놀이는 놀이로서 멈추고 그 놀이로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어가셔야 됩니다. 자, 비조직적입니다. 놀이를 하기 위한 대상들이 2명일 수도 있고요. 더러는 3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 어떤 날에는 1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조직적이죠. 비지시적이지만 규칙 수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도사나 교사가 이 놀이를 끌고 가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또는 이 참여자 대상자들이 서로 의견을 내세우고 서로 간의 의견을 또 조율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정한 규칙을 또 서로 수용함으로써 즐겁게 놀이를 시작을 합니다. 자, 놀이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놀이의 유형입니다. 놀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는데요. 자, 로제 카이아가 제안한 놀이의 유형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놀이학자고요.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 경쟁, 모의, 운, 현기증이라고 하는 이 놀이의 유형은 후에 우리 놀이체육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죠. 경쟁입니다. 승자, 패자가 명확한 놀이죠. 자, 이런 경쟁 활동 무엇이 있을까요? 팀을 나눠서 하는 그런 게임 활동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장기, 바둑, 체스 이런 것들이 이 경쟁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누구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어떤 팀은 이기고 어떤 팀은 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경쟁입니다. 자, 모의. 모의는 승패 관계없이 경험적인 역할을 맡으며 즐거움을 느끼는 놀이죠. 여러 가지 역할 놀이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연극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때로는 다양한 표현 활동들, 음악을 들으면서 신체를 표현한다거나 또는 혼자 표현하거나 때로는 둘, 모둠, 단체 이렇게 여럿이 표현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의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아, 운도 있네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확률 놀이를 말합니다. 주사위 던지기, 가위바위보가 여기에 속하겠죠. 아무리 신체 기능이 좋고 운동 기능이 좋은 우리 참여자들도 이런 운을 하는 놀이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죠. 던져서 나오는 숫자, 던져서 나오는 또 이 주사위의 수에 자기의 운을 맡길 수밖에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운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기증 놀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분 좋은 공포를 느끼는 형태의 놀이인데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축축축축축축 올라갑니다. 약간 짜릿함이 슬슬 밀려오죠. 그리고 쑥 내려갈 때 뭔가 아찔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 순간 느끼는 쾌감, 그런 느낌을 바로 우리가 현기증이고 현기놀이라고 합니다. 항상 놀이동산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변에서는 좀 간단하게 뭐 평균대나 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릴 때 느끼는 감정, 그 느낌, 바로는 뭐 빙글빙글 돌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로제 카이아가 제안한 놀이의 유형, 경쟁, 모의, 운, 현기는 후에 우리 경쟁활동, 표현활동, 도전활동으로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놀이교육의 효과입니다. 자, 놀이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자, 놀이교육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여러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성장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우리 유아, 아동에게는 어떠한 놀이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사회성 발달이 있고요. 신체적 발달, 언어적 발달, 정서순환 및 발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특히 유아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은 이제는 놀이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연령대보다 이 놀이교육의 효과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연령대이죠. 자, 놀이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 하는 그런 놀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성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놀이를 하기 위해서 뛰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면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또 아동들 또는 대상자들의 신체적 발달을 같이 이끌어낼 수가 있죠. 언어적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놀이는 누군가가 주도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또 의사소통해가면서 규칙을 만들고 또 규칙을 수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유아나 아동들이 언어적 발달을 이런 놀이교육을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순환 및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혼자 함으로써도 놀이의 활동의 결과에 쾌감을 느끼거나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날릴 수가 있겠죠. 또 여럿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뭔가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어떤 놀이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창의성 발달, 인간관계 촉진 및 학업 성취도와 삶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소년, 성인이 되면 같은 놀이도 조금은 변형하고 조금은 변형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의성과 창의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촉진 및 학업 성취도입니다. 먼저 이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앞에 유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그 맥을 같이 하겠죠.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다수가 모여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 조율,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촉진되고 발달이 되겠죠. 자, 학업 성취도의 만족도 향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공부,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석차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이 놀이를 통해서 잠시나마 또 잊을 수도 있고요. 또 놀이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이 접근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학업 성취도를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놀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봤죠. 이 놀이체육에서 바로 그럼 체육은 어떤 것일까요? 체육에 대한 개념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 따위를 통하여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일 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또한 육체의 건전한 발육을 꾀하는 교육, 스포츠, 체조 따위의 신체 활동에 의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자, 아래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이 모두 체육에 포함이 되겠죠. 조금은 계획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밖에 나가서 간단히 조깅을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뭐 파워워킹을 하기 위해서 뭐 주변에 걸린 공을 찾는 것들은 체육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그냥 간단한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가서 나 체육하고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운동하고 올게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체육은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놀이에 대한 개념도 알아봤고요. 체육에 대한 개념도 살짝 알아봤습니다. 그럼 놀이체육의 개념 어떻게 될까요? 놀이체육이란 참가자들의 눈높이를 맞춘 놀이를 체육교육 시스템과 연계의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감, 그에 더해서 즐거움까지 가져다주는 효과적인 체육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참가자들의 활동을 통해 스스럼 없이 즐기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놀이체육은 참가자들의 눈높이를 맞춘 놀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에 이런 체육교육 시스템을 더해서 참가자 모두가 스스럼 없이 즐겨가며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효과적인 체육교육 시스템이고 체육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놀이체육이 왜 필요할까요? 놀이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청소년 운동보조 세계 최악이네요. 여학생은 146개국 중 꼴찌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나라의 학생들을 비교 조사했는데 한국의 청소년 운동보조기 이렇게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 학생 건강 체력 평가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팝스라고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래 달리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왕복 달리기라든가 제자리 멀리 뛰기, 또 유연성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체력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등급의 비율이 다소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등급 또한 비율이 17년도에 비해서 19학년도에 되면 조금 더 비율이 떨어지고 있죠. 중요한 거는 4, 5등급에 대한 비율은 모두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놀이체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체육활동에 조금 소외감을 느끼거나 조금 기피하는 친구들은 이런 놀이라는 그런 학습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체육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놀이체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소외되는 친구들까지 체육활동에 이끌어 줌으로써 좀 더 부족했던 이런 청소년들의 운동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틈날 때 신체 활동 많이 하면 암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집니다. 자, 미국에서 실험한 그런 결과들이고요. 이런 규칙적인 체육 활동 통해서 질병의 발생 비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체육 활동에는 운동 기능이 좋거나 신체적 기능이 좋은 친구들은 체육하는 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즐겁고 신날 수 있지만 조금 그렇지 못한 반대편에 있는 대상자들은 체육 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자꾸 기피하게 됩니다. 그런 기피 대상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놀이학습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놀이체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체육이 연령의 구분 없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고요.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병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겠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체육 참여 기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졌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보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런 노인들에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놀이체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엘드체육, 그런 스포츠 종목을 노인들에게 적용하고 가르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체육 앞에 이 놀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학습 방법을, 교수 학습 방법을 놀이를 응용한다라면 우리 노인분들도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예방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놀이체육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문화적 측면입니다. 여가의 증대로 인한 인간 생활 양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문화적 측면이 그 첫 번째 목적이고요. 신체적 발달 측면으로도 그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건강한 노후에 대한 규칙적인 운동, 조화로운 신체 발달.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조화로운 신체 발달 그리고 질병 예방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불안과 우울증의 완화, 자존감과 인지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놀이체육을 통해서 갖고 있던 학업 스트레스, 직업 내에서 있는 그런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놀이체육에 몰입하고 참여함으로써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 향상, 또 리더십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놀이체육은, 이런 놀이는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조금 그룹으로 또 팀을 나눠서 하는 활동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팀 내에서 서로 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언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고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조금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멤버들은 이렇게 또 리더십까지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놀이체육의 유형을 한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놀이체육은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 대상도 다양하고 그 폭이 넓겠죠. 먼저 놀이체육의 유형을 참여 대상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유아 놀이체육,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게 되면 청소년 놀이체육, 성인이 들어가면 성인 놀이체육, 그리고 노인의 대상으로 하면 노인 놀이체육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아 놀이체육에는 또 우리 아동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짜여진 모든 신체 활동입니다. 그렇죠. 유아의 계획적인 모든 활동들. 자, 유아 놀이체육이 뭡니까? 유아체육이 뭐죠? 유아체육 놀이가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아들이 하는 계획적인 움직임,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청소년 놀이체육, 청소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신체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전인적인 발달 중요하죠. 우리가 체육하면은 꼭 이 신체와 관련된 그런 신체적인 효과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을 통해서는 정의적인 영역,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지적인 영역, 또 이렇게 신체적인 영역, 이렇게 골고루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놀이체육이고 체육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은 전인적인 발달을 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성인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신체 활동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체육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체력은 당연히 향상이 되겠고요. 또 그룹 활동, 모둠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같이 함양이 됩니다. 노후 생활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신체 활동으로 노인 놀이체육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놀이체육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활동 형태로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놀이체육, 그리고 도전 놀이체육, 표현 놀이체육 이렇게 활동 형태로 한번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많이 보던 뭔가의 그런 영역이죠?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놀이의 유형이죠. 로제 카이아가 제안한 놀이 유형 4가지 중에서 경쟁, 그리고 도전, 표현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바꿔서 기준을 정해봤습니다. 경쟁 놀이 체육은 어떻게 될까요? 승패가 주어지는 구기 종목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팀을 나눠서 또는 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을 넣거나 반환점을 먼저 돌아온다거나 그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어떤 팀이 이기고 지는지 그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놀이체육이 바로 경쟁 놀이체육입니다. 우리 놀이체육 영역에서 많은 대상자들,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쟁 놀이체육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도전 놀이체육입니다. 목표점을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신체 활동입니다. 뭐 동작 표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겠죠. 바른 자세로 평균 대회에서 걷기라든가 또는 투기, 던지기로 이 도전 놀이에 포함이 됩니다. 일정한 타겟에 콩주머니를 던져 넣기 또는 일정한 블록을 쌓아놓고 던져서 쓰러뜨리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도전 놀이 체육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우리 대상자들이 이 도전 놀이 체육도 꼭 경쟁 활동으로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팀을 나눠서 먼저 콩주머니를 던져서 넣어서 이기는 팀 또는 뭐 고리를 던져서 이기는 팀 이렇게 도전 활동이 꼭 동작 표현 이런 것들도 이뤄낼 수가 있지만 경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또 도전 놀이체육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빨리 갔다 돌아오기 이렇게 속도에 관련된 속도 도전 놀이체육도 있다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현 놀이체육이 있습니다. 체조를 포함한 창의적인 움직임 활동이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들. 때로는 그룹이 손을 잡고 움직이면서 지도사가 얘기하는 뭔가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들. 때로는 또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 친구 또는 짝, 뭐 그룹을 해서 같이 뭔가 꾸미기를 해가며 꾸며가는 그런 체조 활동들. 이런 것들 모두가 이런 표현 놀이체육에 속해 있습니다. 놀이체육의 유형 두 번째로 활동 형태로 경쟁, 도전, 표현 나누어 봤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저와 함께 놀이체육이 무엇인지 놀이체육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놀이체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놀이체육의 유형까지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 놀이체육의 유형은 참여 대상 기준으로도 4가지로 나눴었죠. 유아로 나눴었고요. 청소년, 또 성인, 노인으로 해서 이 참여 대상 기준으로 놀이체육을 나눠봤고요. 또 활동 방법, 활동 형태에 따라서도 나누어 봤습니다. 경쟁 활동으로도 나누어 봤고요. 도전, 표현 이렇게 해서 놀이체육의 활동을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본 것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